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향나읍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공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또 향후 이 토지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예측해 보면서 투자의 어떤 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2020 타경 64011 사건이지요. 상당히 좀 오래된 사건이네요. 올해가 22년도니까 20년도에 사건을 경매에 기입 등기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별로 본다면은 농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2149제곱미터니까 650평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금액은 7억 9천,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아서 계속 7억 9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있네요. 임의경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보니까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즉 상속이나 그 외에 공유자가 모여서 토지를 갖다가 매각 같이 잘라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를 팔아서 자기 지분만큼 돈으로 환가에 가라는 그런 경매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형식적 경매라고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요. 토지를 볼 때 여러 가지 많이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용도 지목 정도,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성장관리 지역, 생산, 가축, 사육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부분 갖고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원을 봄으로써 좀 면밀하고 정확한 토지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바라다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권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도를 들어가시고 해당 토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토지 이용 계획원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요, 용도지역으로 본다면은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부터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칭할 때 녹지 지역으로 통칭을 한다면은 녹지 지역에서는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 녹지, 그다음에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는데 전부 다 용적률이 100% 이상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높이는 4층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 이하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지역을 설정해 놓은 곳은 도시 지역에서 이 녹지가 해당되지만, 이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 해당은 되지만 그 중에서 농업 생산을 위한 개발을 유보시킨 그런 지역을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조금 녹지 지역으로서 보호하겠다라는 지역이 바로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제가 조금 옆쪽으로 와서 볼까요? 여기 건축 행위가 이제 어떤 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약에 건축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가축 사육 제한 들어가 있고 가축 분묘 들어가 있고 성장 관리 지역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벨트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묻게 되면은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끔 되어 있죠. 토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 토지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갖고 제가 한번
한번 볼까요? 요런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건축물을 지는 행위, 요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 인공으로 인해서 공작물을 인공으로 깎아갖고 시설물 갖다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형질 변경, 절토로 하면 토지를 잘라내는 행위고요. 성토로 하면 흙을 쌓는 행위고, 정지라 그러면은 토지를 고르게 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냥 형질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겠다 할지라도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 채석, 흙과 모래, 자갈 같은 것을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토지를 분할해 갖고서는 지번을 다른 지번을 만들어서 분할하는 행위 역시 가능합니다. 채취하는 행위 가능하고, 토지 분할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그러니까 적재한다 그러죠. 이런 행위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토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구나. 하지만 무작정 높은 건물을 지어낼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4층 이하로 아까 제가 규제가 된다고 한 얘기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로 국한될 수 있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또 더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녹지, 보존녹지, 자연녹지 이 세 군데 중에서 자연녹지와 더불어서 섞여 있는 경우에 가끔 가다가 그 자연녹지가 만약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뭔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면은, 받아 놓았다고 한다면은, 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요, 지주 작업할 당시에 막 땅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이 후반부에 나올 지금 동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가 아파트들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도심 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 상태였다가 아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보는 토지였는데, 이 땅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만 나준다면은 땅가격은 2배, 3배 뛰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답이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관할관청에다가 전용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용 허가라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논과 답 상태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나는 이 땅을 쓰겠습니다 라고 국가에다가 허가를 받는 행위를 전용 허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전용 허가를 받으시고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단독주택 가능하고요. 제1종 근린시설, 그러니까 술 같은 거 팔지 않는 일종 시설물이 있겠죠. 노이자, 수련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들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런 땅들을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뭘 찾냐면은 공장으로서는 인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땅은 생산 녹지는 공장에서는 안 나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은 안 나고 창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창고가 허가가 나오긴 하는데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관련된 창고여야만이 인허가가 난다는 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런 토지들이 도심하고 거의 접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
빵 카페 같은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죠. 빵 카페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도심 지역에서 인접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뭔가 개발 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땅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어떤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즉 1차 산업, 그러니까 도종이나 식품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생산 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생산 녹지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런 토지들은 빵가게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현장을 가본 결과 위에 뭐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가 있고 조그맣게 창고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마도 농산물에 대해서 농막이라고 그러는 행위, 농막처럼 거기다가 뭐 농기기구라든가 여름철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쪽은 농취증은 필수적으로 달라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농취증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와 있죠. 지금 농취증을 뭐 못 받게 되면은 뭐 미제출 시에 보증금 미반환이다 나오는데, 충분히 농취증이 발급되는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위쪽으로도 제가 보니까 또 일반 주택들도 꽤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농업 생산을 위한 생산 자연 녹지 지역, 생산 지역으로 그 가운데 생산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녹지 지역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어떤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금의 여유가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크게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성에 있는 토지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토지를 보니까 이게 답으로 되어 있는,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답 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0평이 나와 있는데, 인근을 바라보니까 인근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도심 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를 완충 지역으로서 녹지 지역을 만들어 놓고 도심과 농촌을 갖다가 연계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 녹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토지 역시나 생산 녹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가 더 팽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생산 녹지도 곧 지목 변경이 되어서 녹지로서 녹지 공간이 좀 건축행위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도로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가 옆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짐 출입하는 데에도 아주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뭐 앞에는 도로 현황도 지방도로이긴 하지만 도로 현황도 잘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주택단지가 잘 설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에서의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관청이나 어떤 서류를 좀 더 조사를 해봄으로써 이 토지의 가치를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토지 자체로서 봤을 때에는 도로에 딱 붙어 있어 갖고 길쭉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